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비가 좀 시원시원하게 와서 아주 나무들이 신나는 것 같습니다. 24일 이제 내일이면 유교사변이 터지는 날인데요. 오늘 저녁 이렇게 저녁 같으면 오늘 그러니까 유교사변 터지기 전에 70년 전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 모낸 사람네들이 저녁을 와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저녁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모내는 날이면 그 동네 옆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애들도 전부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잔치 같죠. 모내는 날은 아주 분주하고 바쁩니다. 내일이 유교사변 터지는 것도 모르고 오늘 저녁에 모를 내고 한가하게 저녁을 먹고 할 그 시간쯤 됩니다. 오늘 24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 한때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 제2위 그러니까 미국을 빼놓고는 일본이 아주 경제 대국으로 부상됐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자동차하고 이제 전자제품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소니 뭐 라디오 그다음에 소니 무슨 텔레비전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 뭐 이 음향기기 같은 거 뭐 이런 거요. 제가 80년도 중반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큰 전자제품 시장에 다니면 거의 다 일본 제품입니다. 한국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일본이에요. 거의 일본이 아주 전자제품은 완전 석권했어요. 그리고 거리에 다니는 차도 보면 도요타에 있는 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우디는 그 당시는 전 세계에서 수입한 물건을 파는 그런 산유국이었잖아요, 그날. 근데 사우디에 뭐 단가도 좋고 또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중동에서 사우디로 많이 들어갔죠. 그렇게 하던 그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 지금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한국하고 비교해도 좀 떨어진다. 조금 더 있으면 말레이시아하고 비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구치 유키오 작가는 일본은 어쩌다 가난한 나라가 됐나라는 책을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아주 많이 지금 현재 각광받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 그냥 전자제품하고 자동차를 수출의 제품 뭐 그다음에 뭐 군수물자 이렇게들 했었는데 거의 이제 한국한테 뺏기다 보니까 일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논평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본 2020년 OECD가 발표한 연간 실질 임금 데이터를 보면 일본은 38,515달러로 미국 69,392달러의 55.5%에 불과하다. 2020년에 미국의 절반 정도 됩니다. 유럽 국가들의 60에서 80% 수준이고 한국은 4만 1960달러보다도 낮다.
2020년도 OECD 발표한 거 보면 한국은 4만 1960달러인데 일본은 3만 8,515달러 이렇게 그 발표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약 3,000달러 정도가 적다. 일본이 참 묘한 거예요. 그 한국보다도 낫다. 이제 일본은 임금 수준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참 옛날에는 일본에 가서 한 달 일하면 우리나라 6달치 월급이 된다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일본어들 많이들 일들 갔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연예인 같은 데든가 이런데 여성들이 많이 갔죠. 남자들도 또 일본 가서 일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을 보면 2020년 일본은 4만 146달러로 미국의 6만 3,415달러에 비해 63.3% 수준이었다. 20년 전인 2000년에는 미국 3만 6,317달러고 일본이 3만 9,172달러로 일본이 8% 정도 높았다. 그러니까 2000년을 보면은 20년 전이에요. 일본이 39,172달러로 미국보다 많았어요. 미국엔 36,317달러니까 약 3,000달러가 일본이 많았었어요.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일본의 1인당 GDP는 1.02배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한국은 2.56배 늘어났다. 한국이 2000년도만 해도 아주 그 경제가 좋고 기업이 잘 될 때예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국가이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다. 아직도 그렇게 믿는 일본인이 많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 수준이던 일본은 이제 한국 수준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이 될지도 모른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은 일본 경제학계의 석학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일본인을 향해 울리는 경고입니다. 올해 초 일본에서 출간돼 논란을 일으켰다. 저자 노구치 유키오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도쿄대와 와세아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히토츠바 시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하게 가난해졌다. 엔저는 마약이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2% 성장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1인당 GDP는 2030년 무렵에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한다. 이때가 되면 일본을 더는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고 주장을 했다.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그렇게 책에서 썼어요. 일본 경제의 문제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장기 침체다. 그런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고 기업들의 이익과 주가도 악화되지 않았다. 일본 안에서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저자는 국제적인 비교를 동원해
지난 20년간 일본의 경제력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일본인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보여준다. 특히 미국, 한국과 자주 비교한다. 저자는 일본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은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며,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생산성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단도 대안도 명쾌하고 어려울 게 없다. 진짜 문제는 일본 정부에 있다. 자민당과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대신 엔저라는 마약만 처방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돈을 풀어 환율을 엔저로 유도하는 아베노믹스를 유지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덩달아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 신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임금 역시 상승하지 않는다. 저자는 지금처럼 엔화 약세에만 기대는 정책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는 길만이 일본이 재생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엔저에 만족한다. 그건 소극적인 경제국가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고성장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2% 성장이 실현되리라 가정하지만 저자는 실제로는 1%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는 일본인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진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이 G7 국가에 적합한지 재논의가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G7의 아시아 대표를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교체한다는 제안이 나온다고 가정할 때 일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이렇게 그 저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때는 일본이 경제 성장이 좋을 때는 일본으로 여러분들 관광도 많이 갔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요, 또 일본의 전혀 제품을 사들이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관광 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면 다 코끼리 밥통 한두 개씩은 사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코끼리 밥통에 공항에 들어오면 그것들은 무슨 핸드백같이 다 들고 들어왔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뭐 전자올갱 같은 거 일본에서도 사서 아이들 준다고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렇게 일본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참 잘 나가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경제 정책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정부의 탓이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문통정부는 삼성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잡아놓고 삼성을 분해시키려고, 공정분해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압박이 가했습니까? 그런데도 삼성에서는 반도체를 주 생산품으로 해서 세계에서 살아남기 정쟁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래서 삼성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나노메타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현재 삼성의 위상이 올라간다. 앞으로 시장 점유율 삼성이 50%만 되면 지금부터 더 삼성은 많은 흑자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일본이 이렇게 될 때 한국이 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새 제품을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치권에서 기업을 도둑놈 보듯이 하지 말고 기업을 돕는 쪽에 정치인들은 누구나 나서야 됩니다. 정치인들 솔직히 300명 왜 필요합니까? 손바닥만한 나라, 그런 나라 한국에 100명 두면 안 됩니까? 100명. 국회의원 100명 두면 보좌관들이 9명씩 되니까 200명을 치게 되면 2, 9, 18 얼마야? 1800명의 국세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원들이 100명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100명에서 아니면 150명으로 줄이는, 그래서 정치권도 일정 부분 그 몫을 하는 그걸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치입니까? 요즘에 국회 문도 안 열리고 서로 삥뻥으로 옵니다. 원 구성하는데 너네들이 양보해라, 너희가 양보해라, 너희들이 양보해라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요즘에 세비는 땀방땀방 받아갑니다. 이거는 국가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나라를 살리고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합니다. 세계의 한국을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업들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뭐 했어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이 OECD에서 앞으로 한국이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이제 훨씬 앞질러서, 그래서 한국이 OECD 앞서가는 나라가 될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치나 국민이나 기업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공짜를 돈을 헤쳐먹는 정치인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은 몽창 잡아다가 아주 50년씩 죽기 전까지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주 그 강력 검사들, 아주 그 엘리트들 검사들 갖다가 아주 전방위에다 딱 배치를 임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그들이 전자에 잘못된 그런 법을 운영했거나 잘못된 돈을 해먹은 펀드 같은 회사, 옵티마, 라임, 사모펀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싸그리 조사해서 그거 해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회수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은 법대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문정부 때 증권의 전문가의 검사들 갖다 전부 다 해체했잖아요. 검사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를 잘하는 사람, 증권을 잘하는 사람, 또 기업을 잘하는 사람, 또 기술을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예술을 잘하는 사람 다들 있잖아요, 특기가. 근데 증권의 전문가 있는 부서를 다 해체시켰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는 펀드 했던 사기쳐 해먹은 그걸 조사를 못하게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하는 의혹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점점 추락하고 있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은 일본인의 경제학계의 석학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일본인을 향해 울리는 경고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구치 유키오 교수, 그 양반은 경제 관리도 했었죠. 노구치 유키오 장관이 그 지은 책에 일본을 사실 그대로 평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경제 대책을 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경제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나 국민이나 정부나 일하는 정부, 놀러가만 가고 하는 정부가 아니고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일하는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주노총의 노조도 문제가 많다고 좀 많이들 거론합니다만 일하는 노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욱 분발을 해서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마음을 먹고 있느냐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정치인들이 그런 마당을, 그런 장소,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쌈질할만 하는 정치,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지은 일본을 돌아보는 그런 책을 지은 걸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